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비시즌에는 또 여러가지 외부 영입이라든지 트레이드라든지 FA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난 시즌에 퓨처스에서 좀 두각을 드러냈던 유망주들 혹은 새롭게 다시 팀에 합류하는 선수들, 이렇게 내년 시즌 좋은 활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난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카우팅 리포트라 해서 여러 명의 유망주를 소개를 했었고, 또 라이브 방송 중에도 제가 이 선수 좀 밀어본다라고 한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 비시즌에 저는 김대유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도 괜찮았고, 좌완 투수가 이제 진해수 선수가 혹사 여파로 인해서 좀 지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김대유 선수의 성공을 좀 예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김대유 선수가 개막전부터 1군 레귤러 엔트리에 자리를 잡아줬고, 또 야수 쪽에서는 제가 예상하진 않았지만 문보경이라든지 이영빈이라든지 이재원, 문성주 이렇게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아예 유망주 기용 자체가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수 쪽에서도 이정용 선수 기량 완전히 만개했고요. 젊은 선수들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애초에 뎁스도 좋고 유망주들도 많다. LG 트윈스의 현재 이 유망주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 시즌에 또 어떤 선수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젊은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제가 이 한 주에 2명씩 10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라이징 스타 10 송찬희 선수와 김영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과연 또 내년에 좋은 모습 볼 수 있을지, 어떤 점이 기대가 되는지, 혹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오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이게 또 무조건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1군 레귤러들의 어떤 이탈보다 이 선수들에 대한 변수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선수들도 있네 라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송찬희 선수 알아보시죠. 송찬희 선수는 1999년생이고 군필입니다. 군대를 일찍 다녀왔고, 또 우타자고, 포지션은 3루수, 1루수, 그리고 올 시즌 퓨처스에서는 좌익수까지 소화를 했을 만큼 코너 내야와 이제 수비가 사실은 다소 불안하기 때문에 외야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었습니다만, 내년 시즌에는 아마 내야 위주로 활약을 할 것 같고요. 2018년도 2차 7라운드 하위 라운더에 뽑힌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군대를 다녀와서 현역으로 다녀오고 퓨처스리그 3할 1리 7홈런에 23타점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퓨처스리그에서는 육성 선수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활약을 보이지 않았나. 문보경 선수가 육성에서 정식 전환이 되고 문성주 선수도 정식 전환이 됐는데, 송찬희 선수는 아직 정식 전환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년 시즌에 유력하게 정식 전환 시즌 시작하자마자 되지 않을까. 이제 세 자릿수 등번호를 달고 있는 송찬희 선수인데 아마 두 자릿수 등번호를 받으면서 정식 전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찬희 선수가 기대되는 이유는 군 입대 전 성적을 보시면요, 샘플이 작긴 하지만 33타수 4안타, 사실상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없는 성적이었는데 현역 입대가 본인 야구 인생에 아마도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대 후에는 퓨처스 146타수 44안타, 44안타 중에 장타가 24개가 되거든요. 이 수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무리 퓨처스 수준이 낮고 작은 구장들이 있다고 해도 안타의 대부분이 장타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스탯인 것 같고, 출루율, 장타율, 퓨처스 수준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루율이 3할 9푼 1리였고 장타율이 5할 6푼 8리였습니다. 그래서 퓨처스 리그 이 정도 성적을 돌아와서 꾸준히 보여줬다는 건, 송찬희가 내년에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 모르지만 LG 트윈스 내야진이 지난 시즌에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격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스타팅으로 안 나오더라도 오른손 대타 자원이 사실상 왼손 타자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타격 능력, 수비에 부담 갖지 말고 타격 능력을 좀 더 키운다면 언제든지 1군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사실 저의 희망사항이지만 이영빈, 문보경, 이재원 이렇게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근접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차출이 되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적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송찬이다. 이 기간 동안에 송찬희 선수가 기회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아시안게임이 9월이긴 하지만 그 전에
류지현 감독이 또 기회를 몇 번 줬을 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1군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올릴 수 있는 선수 홍찬이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올 시즌 마무리 캠프에서 류지현 감독의 뭐 수비 지도를 받았고 타격 연습을 할 때도 류지현 감독이 보는 앞에서 프리배팅을 소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송찬희 선수가 이 정도면 감독픽, 역시 뭐 1군 선수들은 뭐 외국인 선수든 신인 선수든 감독 마음에 들어야 계속 쓸 수가 있고 데려오고 기용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류지현 감독이 점 찍어놓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뭐 연습 경기라든지 시범 경기 몸만 잘 관리를 해준다면 분명히 이 선수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고, 대부분의 홈런이 우투수 사이드에게 기록한 홈런이었어요. 그래서 우타자임에도 투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건 큰 장점인 것 같고, 프로 데뷔 첫 홈런 상대 투수가 두산의 이영하 선수였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뭐 후반기에는 각성을 했지만 전반기 안 좋아서 퓨처스에 있을 때 송찬희가 홈런을 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영하가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 부진한 폼으로 송찬희에게 홈런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1군에서 활약하는 선수에게 첫 홈런을 때려냈다는 건 이 선수가 자신감을 좀 얻었다. 송찬희 선수에 거는 기대가 저는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훈련 때 타격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 타격 폼이나 이 퓨처스리그 경기 영상을 보면 이 선수의 타격 폼은 약간 미국 선수 같다. 정말 임팩트를 확실히 가져가서 보는 사람이 좀 눈이 즐거운 그런 스윙을 한다. 스윙 폼이 아주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자 쪽에서는 송찬희 선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이 송찬희의 과제는 결국에는 수비 포지션 정착이에요. 아무리 뭐 공격이 더 뛰어난 타자고 공격 쪽에서도 재능이 있는 타자지만 1군의 레귤러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3루 수비 혹은 1루 수비를 좀 더 잘해야 되고, 외국인 타자 구성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송찬희 선수가 코너 내야에 1루 3루 문보경처럼 들어가 준다면, 문보경 선수는 아직 이 군대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가 군에 입대해도 공백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식 전환이겠죠. 정식 선수로 전환을 빨리 해야 좀 더 빠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퓨처스 성적, 지난해가 돌아와서 첫 시즌에 상대 투수가 어쨌든 퓨처스에서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의 타격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뭐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송찬희 선수 빠르게 1군 엔트리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영준 선수를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투수 1명, 타자 1명 이렇게 소개를 할 건데, 김영준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1차 지명을 한 선수입니다. 99년생이고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 선수도 2018 시즌에 정말 이 투수진이 좀 지쳤을 때 일찌감치 올라와서 주로 이제 한 이닝씩 막아주는, 그리고 선발 기회를 얻기도 했었는데요. 2승 1패 평균 자책점 4.35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2019 시즌에 또 최일원 코치가 오면서 김영준 선수가 구속의 장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아마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2019 시즌에는 퓨처스에서만 활동을 했고, 이 시즌에 좀 아쉬웠던 게 제구력이 좀 안 좋아지면서 퓨처스 리그에도 첫 해에 비해서 평균 자책점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갔지만 본래 삼진 비율이 나빠졌기 때문에 1군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일찌감치 군입대를 해서 이번 시즌 이제 복귀를 노리고 있는 김영준 선수입니다. 김영준이 기대되는 이유는요, 이 퓨처스 김경태 코치가 부임을 한 이후에 손주영이라든지 임준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부터 좌완 사이드인 김태형 선수도 있고요, 또 이찬혁 선수도 있고, 또 오석주 선수도 있고, 이렇게 잠깐씩 1군에 올라오는 선수들까지도 이 젊은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뭔가 뭐 구속이라든지 경기 운영이라든지 하나씩 보여주고 퓨처스에서 다시 내려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영준 선수도 이제 사실상 복귀 이후의 첫 시즌이지만 좋은 또 젊은 자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데뷔 첫 해에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투구 영상을 몇 경기를 봤는데 역시 이 선수의 강점은 140대 후반의 패스트볼, 그리고 이제 공의 어떤 회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묵직하고 또 지저분한 볼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영준 선수가 요 패스트볼 하나만으로도 크게 뭔가를 건드리지 않아도
좋은 장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비교적 건강한 팔 상태 그리고 탄탄한 신체 조건을 지녔습니다. 키도 상당히 크고요.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이 같이 거론되는 선수가 이제 양창섭 선수인데, 양창섭 선수는 이제 덕수고등학교 시절에 단기간에 투구 이닝을 김영준 선수보다 고3 때는 적을지 모르지만 단기간에 많은 공을 던졌고 또 고2 때부터 많은 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 와서도 지금 부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1, 2 때 등판 기록이 많이 없다가 고3 때 선린고의 확실한 에이스로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많은 이닝을 던지긴 했지만 꾸준하게 등판 간격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건강한 몸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건 이 선수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언제든지 선발진 합류가 가능한 자원입니다. 빠른 볼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변화구, 그리고 변화구의 각도 괜찮기 때문에 선발 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김영준 선수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영준 선수의 과제는 결국에는 재구 불안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명석 단장이 이제 해설위원을 할 때 2018년도에 또 경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김영준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이제 재구를 좀 더 잡아야 된다, 좀 더 유망주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좀 키워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었는데, 이 김영준 선수가 과연 이 재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 잘 성장하지 못했던 선수들처럼 재구가 크게 불안하거나 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재구가 흔들리는 부분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군대를 다녀온 뭐 손주영이나 이런 선수들도 퓨처스 레벨에서 뭔가 테스트를 받고 실전 투구를 한 다음에 1군에서 잠깐 모습을 보였는데, 김영준 선수도 일단 퓨처스 경기 먼저 소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선발을 할지 불펜으로 갈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선발로 일단 퓨처스 선발 로테이션을 돈다면, 몸에 무리가 없다면 뭐 1군에서 롱릴리프나 아니면 대체 선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불펜으로 간다면 LG 트윈스가 우한 게투가 좌완 게투나 뭐 사이드 뭐 정우영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묵직한 패스트볼을 바탕으로 이 불펜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또 선발 경험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길게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좀 귀하기 때문에 선발 자원으로 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영준 선수 과연 내년 시즌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2년 LG 트윈스 라이징 스타 10, 오늘 그 1편으로 송찬희 선수와 김영준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선수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유망주 샘물이 마르는 날까지 양사장의 트윈스볼 유망주 소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